안녕하세요. 오늘은 하프인치를 용접해 볼 겁니다. 하프인치 용접을 하면 사진처럼 슬러그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슬러그 없이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프인치 용접에 대한 강의만 하고 학생이 먼저 용접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건강검진 받고 취업을 나가는 학생입니다. 기아자동차 현장으로 가며 바로 용접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저번 주 졸업한 학생들이 많았네요. 저번 주는 청주 SK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학생들. 현재 졸업반 학생들 분위기와 실력은 최고입니다. 슬러그가 너무 많이 발생하였네요. 이제 제가 학생들 앞에서 하프인치 시범을 보여줄 겁니다. 하프인치 파이프도 정규 과정에 포함이 되었네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하프인치를 용접하는데 전혀 긴장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용접할 손이 만들어지면 용접은 공식입니다. 저희 학생들처럼 기초가 튼튼하면 용접에 대한 원리를 공부하면 저처럼 용접이 됩니다. 그리고 육지는 자세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파이프를 타고 넘어가듯 용접하셔야 합니다. 항상 후기가스를 주입하는 건 기본입니다. 백을 확인해 볼까요? 핫패스층 용접을 합니다. 파이프가 콩만하다고 한 번에 용접하면 이별량 높아져 슬러그가 발생합니다. 지금 파이프는 스케줄 40입니다. 슬러그가 없죠? 핫패스 때 슬러그가 있으면 이별량 관리를 실패한 겁니다. 파이널 용접을 합니다. 하프인치는 서스보다는 카본 스틸 용접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말이죠. 하프인치 너무 쉽습니다. 단 본인이 용접이 가능한 손이어야겠죠. 정 안 되시면 저희 연습장에 오셔서 저를 찾아주세요. 모든 파이프는 이별량을 줄이는 방식이 개인마다 있어야 합니다. 차분하게 용접을 하시려면 예열을 이해를 하여야 하고 텅스텐 길이에 따른 각도와 쉴딩 가스 보호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나저나 제가 하는 교육은 일반적인 용접사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못 따라 하십니다. 그만큼 용접은 방식만 알았다고 용접이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여야 깊게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쇳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쇳물을 다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왼쪽 파이널 용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용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슬러그가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용접이 되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슬러그 없이 깔끔하게 용접이 되는지 꿀팁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라믹의 크기를 선정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다들 6호를 용접하시겠죠? 6호는 위빙이 편하고 용융풀 쉴딩이 잘 되지만 모재의 쉴딩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모재와 용융풀 쉴딩이 잘 되는 10호는 어떨까요? 하프인치에서 10호면 정말 최고라 생각하지만 위빙이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10호도 사용하지만 적당한 세라믹의 크기는 8호라 생각이 듭니다. 8호면 용융풀과 모재의 산화를 최소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텅스텐 길이를 다들 길게 빼서 사용하십니다. 보통 4-5mm 빼주어 사용하는데 이러면 용융풀 쉴딩이 잘 되지 않습니다. 텅스텐 길이가 길어지면 토치의 각도가 누워져 알곤이 용융풀을 보호하는 양보다 앞으로 치고 나가는 양이 많아지고 양쪽 모재의 쉴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쉴딩 능력을 향상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텅스텐 길이를 짧게 설정해야 합니다. 텅스텐 길이는 2mm 이하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골 때리죠. 1mm로 용접이 될까요? 잘 됩니다. 텅스텐이 짧아야 토치 각도가 세워지고 모재와 용융풀 쉴딩이 잘 됩니다.
그럼 이렇게 슬러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열 과정과 이별량을 알고 용접하셔야 합니다. 저는 짱새입니다.